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뭐 시장은 조정 흐름이었는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오늘 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동안 버블을 확대했던 바이오 섹터만 밀리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외되었던 사람들 말고는 기존에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간을 잡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같이 정석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2018년도에는 계좌가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만큼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이유는 이게 우리 회원분들도 보면 채팅창에서 요즘 좀 이야기가 많아요. 채팅창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기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이게 사기인 거 알아서. 이거는 지금 사기다. 쉽게 말하면은 이 기술이 사기라는 게 아니고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홍보 마케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마케팅이 제대로 돼서 홍보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환상을 심어줘서 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력들이, 머리 좀 있는 세력들이 이제 그 돈을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구간이 지금 이제 뭐 가상화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달아보는 겁니다. 원래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야기 해봐야 안 좋은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에 가상화폐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 한 300만 된대죠. 300만에서 한 500만 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6천만 되면 10명 중에 1명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예요.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기술에 투자를 한다. 이거 깨먹더라도 이 기술에 대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뭐 분산 투자를 해서 뭐 이더리움, 무슨 뭐 리플인가 뭔가 그거 하고 뭐 비트코인, 이런 각자 운용 방식이 다른 가상화폐들을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뭐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지금 상승폭만 막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동안 계속 올랐어. 비트코인이 2000원부터 뭐 2009년인가 2008년도에 나와서 이때 나와서 이제 무슨 뭐 2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할 때 5000원 할 때 이때부터 해서 지금 2500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돈 번 사람들이 결국 누구다? 다 채굴장들. 채굴장의 95%는 중국인. 중국에서 이게 채굴장 하는 사람들만 이제 돈 주워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놓고 홍보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없어. 그냥 거래소 만들어서 니들끼리 거래해. 그리고 난 수수료 때 그냥 앉아서 돈 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만 돈 버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이 인구 300만 500만 중에 99%는 언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1000만원 넘어간 다음에 그럼 비트코인 이제 1000만원 막 깨져버리면 전부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뭐 수익 챙겨놓고 수익금 가지고 잠깐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는, 그래갖고 노는 진짜 좀 그런 사람들 말고는 이제 이거 뭐 깡통돼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 말고 자본이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깡통됩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어디서 마무리될지 모른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고 있어요. 돈놀이. 돈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뭐 리먼 사태 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 폭탄 돌리기를 몰래 했어요. 이제 집으로 했죠. 집으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폭탄이 꺼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폭탄은 언제 꺼진다? 더 이상 이제 사는 사람 없으면 이 폭탄은 꺼지는 거예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어디가 끝일지 몰라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채굴이라는 게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2100만 뭐 2100만 개? 뭐 여기에 뭐 채굴량이 이제 맞춰져 있다 그러죠. 이걸 이제 희소성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1400만인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채굴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채굴도 못해. 엄청난 이제 덩치를 가진 기업들만 채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굴하는데 채굴 원가가 15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에 이제 1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900만원 돼버리면 채굴을 안 하겠죠? 손해니까 이제 채굴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파동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하겠지만 이게 뭐 900만원 됐다고 500만원까지 내려가고 뭐고 하는데 채굴 원가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누가 채굴을 안 하겠죠.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왜?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물교환이 안 돼요. 화폐는 물물교환이 돼야 돼. 근데 이건 물물교환이 안 된다고. 그냥 가상으로 데이터를 뭐 2100만 개 만들어 놓고 이 중에 1400만 개만 유통.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샀다가 내가 뭐 1000원에 샀어. 그래갖고 아빠한테 2000원에 팔아. 그래갖고 엄마가 다시 4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생이 이제 10,000원에 사. 다시 내가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 11,000원에 사. 그래가지고 이게 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폭탄은 터지는 거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버블 상황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한 20-30년 동안 제가 35살이니까 30년은 오바고 한 1-20년 동안 이제 작은 파동, 큰 파동에서 이런 버블이 무너진 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살펴보면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다, 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다 라는 걸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그럴듯하게 홍보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화를 시킨 거지. 이제 화폐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발행을 하죠. 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화폐를 찍어내기도 하고 뭐 소각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화폐 가치를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 중앙정부끼리 모여서 전 세계 인프라를 갖춰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무슨 뭐 유로화, 그리고 뭐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 한국 한화,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 가치가 한화의 가치, 엔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죠. 왜? 자국 돈의 가치가 이제 뭐 강세로 가면 강세로 갈수록 또 약세로 가면 약세로 갈수록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우리나라 돈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약세로 가는 게 좋아요. 왜? 하나가 약세로 가야 다른 나라에 수출 많이 하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원화가 그러니까 약세, 하나가 아니고 원화라고 그러는구나. 원화가 약세인 게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두바이나 뭐라 그래야 돼? 말을 하다 보니까 막히네. 아무튼간 이 화폐의 가치라는 거는 각 국가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인프라가 있어요. 이게 갖춰져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거의 뭐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 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이 통제 시스템, 이제 그러니까 통제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통제를 해주는 그 단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 중앙정부라는 게 없으면 이 화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게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이 중앙정부의 관리가 없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지. 지금 거래소에서 돈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누가 사줘야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누가 사줘야지만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미국 비트코인 가격하고 한국 비트코인 가격하고 달라요. 그럼 미국에서 사다가 한국에다 갖다 팔면 수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죠. 한국 비트코인이 무슨 뭐 김치 프리미엄 해갖고 프리미엄을 더 얹어갖고 있죠. 왜 이럴까요? 한국에서 전 세계 가상화폐의 20%가 한국에서 유통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친놈들이 제일 많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딱 터지면, 폭탄이 터지면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겠죠.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트코인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이제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하려면 이제 버린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2,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50% 빠진 거죠? 50% 빠졌어. 근데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가면 50% 수익이지. 얘네들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변동폭을 이용한 매매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래가 되는 동안에는. 근데 언제부터 거래가 안 될지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거래가 안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꼭대기에서 진입한 사람들, 이게 2,5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2,500만원 넘어가면 지금 300만에서 500만. 지금 한국에서, 코인 매매하는 인구. 이게 2,500만원 넘어가면 역시나 끝까지 간다 라는 또 붐이 조성이 되겠죠. 2,500만원 꼭대기를 높여가면.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뭐 1,200만원에 산 사람은 따블이고, 뭐 얼마에 산 사람은 얼마고, 뭐 500만원으로 1억을 벌었니, 100만원으로 뭐 10억을 벌었니, 별놈 소리들이 이제 막 뉴스로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환상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구가 이제 뭐 1,000만에서 2,000만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 인구 절반.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 코인의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경제위기 오는 거야. 이거 무너져 버리면. 이제 뭐 집 뺏기고 뭐 뺏기고 전세금 빼서 갖다 받고 학자금 빼서 갖다 받고 뭐 알바해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받고 빚내서 때려받고 결국은 그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규제를 하는 거고, 전 중국과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를 푸는 국가들은 사실 보면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왜? 일본은 과거에 큰 이제 화랑기 때 광분했다가 박살난 경험이 있어. 일본이 이제 뭐 돈 잘 벌고 세계에서 무슨 뭐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떼돈 벌 때 이제 뭐 광번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투자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다 투자하고 하다가 이제 박살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개박살 났었지 일본은. 그러다가 그 전에 이제 뭐 20년 넘는 불황 이걸 겪으면서 일본은 기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흥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미친 것처럼 광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광분하지 않는다고. 이게 진짜 한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루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해요. 그러다가 한국인들의 민족성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또 잡소리가 너무 많아지네. 이걸 정리를 딱딱딱딱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부분이 약해서, 자꾸 흥분을 하다 보니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이제 화폐 가치를 입히려 그러면 이제 물물교환이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사고 뭐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사고 팔고, 그 무가치한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수요의 원칙, 공급과 수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이제 수요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위에서 더 이상 받아줄 사람들이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이제 내다 팔라는 사람들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라는 게 있게 되면 그 가치에 따라서 방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도 지금 뭐 반토막이 앞으로 난다 그래도 뭐 강남 아파트가 지금 뭐 20억 하는데 70% 빠져. 그래서 이게 무슨 뭐 5억, 10억 뭐 이때까지 빠졌어. 그래서 이 가치에 준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가치가 오게 되면 이게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90%가 아니고 99.9%, 뭐 1원, 무슨 뭐 0.5원 뭐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다면 2,500만 원에서 1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더 괜찮은 시스템을 가진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수요가 다 옮겨갈 거란 말이야. 그럼 비트코인은 사장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다, 가상화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가치가 갖춰진 암호화폐가 아닌 이상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기본적인 툴만 아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도 알면 알수록 이건 사기인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상에 뿜어져 있는 거지. 한국에서 이제 300만에서 500만. 지금 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비트코인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장담하는데 499만 명은 모른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그냥 사면은 돈 번다. 가치가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한 1만 명 정도. 뭐 1%, 0.1% 정도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먹어도 조금만 깨먹겠죠, 자기 돈 중에. 그리고 과거부터 했던 사람들은 수익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더 수익 늘리고 하면서 노는 거고, 나머지 499만 명은 뒤지는 거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면 절대 여기다가 자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거래소와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만든 이들, 그리고 채굴 업체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미친 짓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채굴 업체도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사람들끼리 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채굴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영업이 한 20% 정도 번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500만 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채굴하는데 1,1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보다 마진이 더 많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 채굴업체들이 성장을 많이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가격보다. 그럼 이제 아무도 채굴을 안 하겠죠. 수요가 무너져 버리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뭐 채굴도 안 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냥 한 번에 몰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절대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게 비트코인에는 절대 입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확실해지는 거야. 이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가치,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게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거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흥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한 2,000개 된대요. 2,000개. 요거는 이제 시스템들이 다 달라요. 무슨 뭐 채굴이 안 되는 가상화폐도 있고, 뭐 조금씩 뭐 다르게 만들어낸 이제 뭐 가상화폐 종류들이 많은데, 이 2,000개 가상화폐 중에 99.9%는 몰락하겠죠. 앞으로도 뭐 수만 개 나오겠죠. 이 가상화폐는 수만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99.9%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비트코인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가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가치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절대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로 어떻게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본만 알면, 대충만 알면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격의 변동폭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딱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가격의 변동폭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 이 기술력을 믿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왜 부정적이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폭탄 돌리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채굴 비용이 1,500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래소 관련 주식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빗썸이라는 회사가 1년 한 2,500억을 벌었다 그래요. 이게 미래에셋대우, 이 증권사 매출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익 규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는 거. 그러면 자산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이 빗썸이라는 데는 자산 가치가 생겼다. 이게 비트코인이든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원 돼도 거래만 되면 이 빗썸이라는 데는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들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분 배당도 받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매겨져 있는 거는 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사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이 비트코인이 몰락한다든가 가상화폐가 몰락하면 거래가 확 줄어버리겠죠. 그럼 수수료 수익이 줄겠죠. 그렇게 되면 사장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래소들도 다 망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망하더라도 천천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한꺼번에 망하면 이 거래소들은 어차피 매출 이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 관련 주식을 사야 된다고. 비트코인이라든가 무슨 뭐 가상화폐라는 거는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이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몰락의 길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지. 몰락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깡통이 된다고. 깡통이. 더 이상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팔리지도 않아.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도 보면 가상화폐 블록체인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가 진행이 되는 한 가상화폐 등락폭에 관계없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등락폭에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이 50% 빠지든지 말든지 이 거래소는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 관련 주식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라도 건질 수 있다고. 개박살 나더라도. 거래소 관련 주식은 개박살 난다 그래도 여기에 이제 몰빵되어 있는 기업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올인되어 있는 기업들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고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면 당연히 거품은 빠지겠죠. 그런데 기본 가치는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연동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안전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보다는. 자, 가상화폐가 거래가 되지 않는 순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고 그걸 자산으로 축적하는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그 거래소의 가치라는 거는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는 상품이다. 자, 보안 관련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 그리고 창업 종금, 이제 뭐 벤처 육성 정책 해가지고 이제 뭐 국가 정책 기반으로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가상화폐 테마가 불면서 얘네들이 다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상화폐 테마가 분 부분은 거품이 여기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거품이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고 지금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 거품이 꺼지더라도 기존 가치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투자는 이쪽에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관련 있는 기업들 중에 테마가 엮여 있으면 가격 변동폭을 이용한 매매는 가능하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테마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가 말라버린다면 그 이후부터는 가상화폐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버블은 무너질 거고 기존 가치만큼의 주가 수준까지 빠지겠지만 이제 50%가 빠지든 90%가 빠지든 현금화는 가능하다.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거래소 관련 주식을 매매를 해라. 가상화폐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무가치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매도 물량만 있고 매수 물량은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구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로 이제 물물 교환이 가능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아니다.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마트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상품 구매는 가능해요. 우리가 장을 보러 다니잖아요. 이마트에 저도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이마트라는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거야. 이마트에서. 그러면 이거를 상품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마트라는 단체에서 이마트라는 기업에서 보장을 해주게 되면 가치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이마트에서 보장해주는 가치라는 게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이마트라는 암호화폐가 만약 시장에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이마트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사용을 하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제 기업들에서 예를 들어 유통센터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지. 이거를 비트코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 자체 내에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에 가까워요. 왜? 비트코인을 만든 설립자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무언가 인프라를 만드는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야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뭐 일본에서 뭐 누군가 만들었죠. 그러면 이 코인은 그냥 이렇게 채굴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다 관심을 가지면 돈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했을 때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건 이제 불법이니까 코인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코인으로 줬는데 그 코인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돼야 되니까 그걸 이제 현금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붐이 일어서 이렇게 지금 과열 상황까지 온 거고 과열이 아니고 이건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항상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버블은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어도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암호화폐라는 걸 이제 국가에서 통용된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지 비트코인을 가져다 쓸 이유는 없어요. 전 세계 공동 통화가 만들어진다 그래도 그 공동 통화를 암호화폐로 만든다 그래도 그 암호화폐가 새로 만들어지지 절대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이제 흥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소외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면,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0만이라고 봤을 때, 너무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버블이 확대되면은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암호화폐가 만약 시중에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규제적인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만들 거다.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만들 거다.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서 만든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지,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마트라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는 누군가 채굴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채굴을 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가치를 부여를 해서 그 가치를 놓고 이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비트코인은. 근데 이마트라는 암호화폐가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이건 이제 이마트라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블록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이마트 홍보 블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무슨 문제를 내주고, 비트코인 이제 블록 생성하는 무슨 문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 답을 맞추면은 비트코인을 주는 것처럼 이마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홍보 블록 같이 만든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마트가 홍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책정이 되면 이마트라는 가상화폐를 주는 거지. 그걸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자신의 이제 비용을 자기들이 이제 비용을 줘서, 그러니까 그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 비용을 우리는 이제 그 노력을 해서 그 블록을 만들게 되면 이마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앞으로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블록이 쌓일 때마다 이마트라는 암호화폐를 지급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가치가 입혀져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입혀지게 되면 이거는 화폐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지금 있는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런 가치 자체가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기업에서 나눠서 만들고, 그 기업에 가상화폐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서 가치라는 걸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에서도 홍보 효과가 크게 나온다던가 하게 되면 기업들은 전부 이런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걸 이제 제도권으로 묶을 수 있는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홍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마트는 그런 비용을 자기가 지불을 하려는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이마트라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마트에서 직접 채굴장을 운영을 하겠죠. 그런 채굴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채굴량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가치,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키워서 이마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고민을 해보면 이 기술은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죠. 마케팅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술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데도 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물론 여기에서 수많은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게 어렵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거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이 기술이라는 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처음에 암호화폐로 구현을 했다는 자체가 화폐가 아닌데 화폐라고 구현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래를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기업과의 이제 협업으로 이마트는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마트라는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기업과 이제 협업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의 가치를 지닌, 그런 이런 가상화폐가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암호화폐들은 이거는 그냥 시작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자체의 성장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암호화폐 중에 거의 대장격인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사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현금화만 가능한 거지 그 이외의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그것만 가능하지 다른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라는 게 없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앞으로도 하고 지금도 조금씩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해킹이 불가능한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쪼개고 해서 그걸 연결해서 싹 해킹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인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주는 식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술을 활성화를 하려면 누군가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누군가 채굴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누가 들어와가지고 비트코인을 활성화 시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식으로 이제 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홍보가 조금씩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의 활성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IT 닷컴 버블일 때도 99%의 기업은 망했어요.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고 뭐하고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보면 99%의 기업은 망하고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IT 기업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싹 쓸어 담고 있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예를 들어서 잘 개발을 해서 이거를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무언가 기업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도 이런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된다. 가상화폐 매매를 하려면 지금 가상화폐 매매를 하려면 이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매매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래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소 홍보를 해야지 이 가상화폐 매매를 해갖고는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이건 불가능하다. 왜? 덩치가 너무 커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000원, 5,000원 할 때
버린다 생각하고 100만원씩 사놓으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2,000원, 5,000원 하던 것이 2,500만원이 됐으면 이 파이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2,000원에서 2,500만원 됐으면 이거는 무슨 뭐 100만배 뭐야 이거 만배 뭐 만배 이상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뭐 만배 2,000원일 때 만원일 때 2,500만원 됐으면 2,500배가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그 덩치가 커졌으면 커졌을수록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사놓는다 생각했으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건 뭐 망한다 그래도 뭐 그것도 없고, 야 이거는 그냥 묻어두면 그래도 뭐 이 정도 이상 가치는 만들어지겠는데 누가 버린다 생각하고라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무가치한 거를 지금 2,500만원씩 주고 지금 이게 운용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거래가 된다는 자체가 이미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 희소성이라는 그 하나의 그런 거 말고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번 블록체인 기술도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9%는 이제 사장이 되고 1%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 커다란 흐름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기술만 있을 뿐 유통구조나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공부를 저도 더 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가상화폐라는 건 공부를 더 해야 되지만, 일단 간단한 건 가치 측정이 안 된다. 이 가치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뭐 손실, 그러니까 뭐 50%든 90%든 뭐 손실은 뭐든지 가능해요. 이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만 되어 있다면 해도 돼요.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자산을 쪼개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전부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뭐 이 리스크 관리만 된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고요.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이거 매매를 하려 그러면 선물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방으로도 상방으로도 다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진짜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꼭신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가 주변에 저도 이제 나가만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만 만나면 전부 이 얘기만 합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만 해요. 이 관심이 꺼질 때, 그때 분석을 다시 해봐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내가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치라는 거를 내가 잡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거의 그런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상품이든 뭐든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을 해봐서 이게 가격이 얼마까지 가든,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에 사서 이게 뭐 1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거기에는 자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고요. 지금 가상화폐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좀 이거를 다시 만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엉망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공부하기는 제대로 공부해서 그런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너무 요즘은 이 가상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내가 목표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말이 되게 두서없이 나왔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만 보자. 가치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가상화폐 이야기만 하더라. 그러면 이제 무너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어디까지 가든지 누가 얼마를 벌었든지 그런 건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아는 분야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짚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추천해달라 광고 봐달라는 소리도 못하겠어요. 너무 엉망인 영상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들어낸 그렇게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올릴게요. 그냥 올릴 건데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